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1200조 유럽 원전 수출, 그중 가장 첫 번째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체코 신규 원전 결정 직전에 여기서 상한가 세 방 나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워낙에 1,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다뤄왔던 주제죠.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타이밍, 그리고 매도하는 타이밍, 그리고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을 반복적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수익을 드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고요. 실제 전략 같은 경우는 95% 확률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모든 전략들 다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확실히 100% 확률은 될 수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기준을 제시해 드렸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로 워낙에 많은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제가 다른 원전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니까 너무 답답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빠져 있는 채 그냥 마주 그냥 조회수가 나오니 희망 고문을 하는 우리 기존의 원전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시면서 힘드신 분들에게 그저 희망 고문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이렇게 영상들에 제대로 된 영상들이 없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죽 답답할까라는 생각에 오늘의 영상을 또다시 준비해 봤습니다. 제 오늘 영상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도 안 되게 희망 고문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사인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최근 흐름, 그리고 어떤 이슈를 중점에서 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최근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을 잠시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원자력 발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비싼 풍력 발전, 미국 기업 가계에서 회의론 확산.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태양광하고 풍력을 밀어봤는데 그들 중에서 풍력이 생각보다 단가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싼 거죠. 오스테드 미국 뉴저지 두 개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냥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어, BP 미국 해상풍력 업계 붕괴하고 있어. 와이오밍주에선 전기료 인상에 주민이 반발.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는 원전뿐이라는 인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만 한 게 없다라는 인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책들이 적극적인 거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주주할 수 있을 만한 원전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유럽의 원전 수출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체코하고 폴란드를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9월 달에 11일에 9월 11일에 순방을 했었죠. 9월 11일부터 3박 5일 일정 체코, 폴란드 방문 안덕근 지금 이제 통상 본부장 수행 원전 수출 논의 체코와 폴란드는 2036년 준공을 완벽하게 이제 완성해서 가동하는 거죠. 준공을 목표로 각각 원전 한 기와 두 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특히나 그리고 이 유럽 시장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래 러시아가 이 유럽한테 뭘 많이 공급해 줬었냐면 원래는 이제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공급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제 노스트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이제 가스관이라고 하는 거죠. 가스관을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에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를 공급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이 천연가스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인데요. 지금 중동 전쟁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해서는 미국 하나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과거부터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었는데 이번에 이 원전 사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서 보셨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한 게 지금 풍력이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완성된 기술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 태양광하고 풍력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아마 중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두 개의 나라의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려고 입찰을 준비 중인데요. 그들 중에서 최근 체코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입찰에서 제출. 지난달 31일 이게 10월 달입니다. 10월 30일 얼마 안 됐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발주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우린 입찰할 겁니다라고 이 제안서를 넣은 거죠. 뭐 단가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써 있겠죠. 우리는 어떤 원전을 건설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출한 거예요. 체코 지금 이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지금 1200 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지역에서 두코바니 지역에서 2029년도 건설을 착수해서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주사는 지난해 3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세 개 나라를 공급사를 대상으로 입찰 안내서를 발급했으며 한수원을 비롯한 공급사들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밌죠? 10월 달에 정확하게 10월 말에 제출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입찰의 본격적인 이제 시작이 알려졌는데요. 특히나 이건 원전 한 기 정도 가지고인데 뭐를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당장에는 한 기지만 나중에는 세 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원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두코바니 5호기 수주에 성공하면 체코 정부가 검토 중인 최대 3기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기를 건설해 놓고 한 기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사실 하던 그 업체한테 계속해서 하는 게 사실 더 국가 입장에서도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체코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유럽 연합이나 지금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체코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유럽 연합이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현재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원전 사업과는 달리 한국이 거액의 금융 조달을 부담 없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체큐 신주원전은 자금 조달 역량이 부족한 대신 사업 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에게 유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 메꿔주긴 할 텐데 사실 그 부분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금 조달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미 체코 정부가 70%, 유럽연합이 30%를 부담하기로 결정이 돼놓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본격적인 건설이 진행되는 거라서 사실 우리나라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금 이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게 만약에 수출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정말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이 가장 큰 문제죠. 미국 업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업체, 이제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에 이제 법적 제재를 걸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정부에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소송했습니다. 법원은 근데 이런 소송에 대해서 사실 법원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게 있어 민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지금 이제 각하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가 왜 나서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거야라는 결론을 낸 거죠. 실제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났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계속해서 항소할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웨스팅하우스는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나는 뭐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 법원에서 저 문제를 걸고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걸까? 사실상 거의 억지거든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보시면 이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아니라 자체 기술을 만들면서 원전 수출에 문제가 없게 만들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마지막까지 이전하지 않았던 원전 주요 기술은 2010년도 중반 국내 자체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한수원 측의 사명이다. 사실 기술력 갖췄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비를 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시비를 계속해서 거냐? 왜 이런지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어떻게든 수주를 나눠드려는 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재미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소송으로. 미국 원전 회사가 이런 배짱을 보이는 배경에는 2009년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에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이제 APR 1400이 자사의 원전 기술 시스템 지금 이제 80 플러스에 비롯됐다며 지식재산권을 문제로 삼았고 한국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자로 냉각 재펌프 등 기기를 납품받는 형식으로 갈등을 풀었다. 뭐 결국에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강제로 사가게 만든 거죠. 한국이 자체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네 제품들을 끼워서 팔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재미를 좀 봤거든요. 이득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서서 이제 체코 사업에도 물론 참여를 합니다만은 얘네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체코 한수원 체코 이제 요 수주에 대해서 만약에 세 개의 국가가 있죠. 한국, 미국, 프랑스가 있는데요.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자기들이 수주하면 더 땡큐고 한국이 수주하면 한국 거에서 일부 사업을 뺏어오려는 심산입니다. 알짜 부분을 굉장히 비싸게 한국이 부담하게 해서 뺏어오려는 심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의 가능성 중에서 60%의 확률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형국이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요. 실제 수주의 가능성은 한국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과거 기사를 보시면요.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2010년도 김상수 지금 이제 한국전력 사장은 9일 지식경제부 기자간담회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를 둘러싼 덤핑 논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원래 패자가 뭔가 변명해야 되는데 덤핑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막판까지 가격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를 따낼 때 너무 싼 가격이 내놓은 거예요. 너무 싼 가격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싼 가격에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도 품질은 떨어지지 않으니 이보다 더 거의 뭐 사기적인 수준이 없을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도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요. 굉장히 기술력 대비 완성도와 안정성, 기술력 대비해서 너무 쌉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그만큼 뭐 덤핑 논란이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너무나도 있는 것이 한국의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직전에 놓여 있는 유럽의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국 원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 체코가 바라는 게 뭡니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한 기를 일단 건설을 해 놓고 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기까지 최대 3기까지 추가적으로 늘릴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전 1기 받고 3기 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해당 사업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경우 추가적인 원전의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죠. 그럼 3기까지 더 지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 여러분들 가성비를 안 따질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따지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사업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걸 좀 굉장히 큰 악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한국의 원전 수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저 3국 중에서 제일 높다라고 봐요. 근데 유일한 문제는 이 유럽 미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소송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다.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진짜 이길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례와 동일하게 어떻게든 수주를 나눠 얻으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전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억지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평가된 만큼 반전이 일어났을 때 더 큰 급등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근데 주가는 언제 올라갈까? 내년도에 선정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요. 최종 결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024년도 내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요. 근데 왜 지금 사냐? 이거 너무 빨리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지금 사야 돼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하락해 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만큼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특히나 미국 증시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조정받은 현재 시장에서 저점 타이밍에 좋은 종목들을 담아 두셔야지만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좋은 종목들은 저점에서 사둔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대략적으로 한 18%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게다가 심지어 코스피 증시는 한 10%, 10%, 15% 사이로 떨어졌고요. 신용 반대 매매가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 뭐 증시는 20% 떨어지고 거품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보다 싼 가격 없습니다. 저는 현재 증시가 바로 반등할 건 아니지만 횡보를 거쳤다가 본격적으로 12월부터는 반등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타이밍일 정도로 너무나도 싼 가격이 놓여 있으니까요. 현재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라든가 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없어요. 이보다 더 매출이 잘 날 기업이 없어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분식회계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는데요. 솔직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소송 중인 것을 어떻게 결정을 먼저 지어놓습니까? 확정 손실로 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이 이야기는 아신 많은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문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악재에 떨어진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를 가져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매수해야 될 만한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여러분이 공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가 제가 SFR 기술의 핵심이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소형 원전 중에서도 소듐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버려졌었던 폐기물을 가지고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지금 현재 패러다임을 불러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니까 일진파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는 건 알겠는데 언제 팔아야 되냐? 전략을 어떻게까지 가져가야 되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좀 켜놓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산 에더빌리티가 최근에 과도하게 좀 조정을 받아줬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마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겁니다. 이게 선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완벽한 선정, 최종 선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이 두 가지 이슈 중에 어떤 게 가장 기대감이 클까요? 기대감. 주식은요, 결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떨 때 가장 큰 기대감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최종 선정이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이슈가 나올 때 더 큰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오게 됐을 때 주식을 거의 다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마 이게 내년도 2024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나올 텐데요. 지금부터 잘 매집해서 가져가시면서 뭐 3개월, 4개월 정도 보시면 주가가 서서히 물론 뭐 지금이 워낙에 저가니까 사자마자 수익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수익권에서 가져가시면서 큰 파동은 1, 2분기쯤에 나올 거예요. 1, 2분기쯤에 나오면 이때 거의 다 파시면 돼요. 저는 약 이때 80% 물량을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 시기까지는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20포인트 정도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포인트를 사실 남겨두는 것도 우리나라가 뭐 체코만 이제 수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 뭐 폴란드라든가 그 이외에 뭐 이집트라든가 새로운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지 최종 선정 이 이슈만 보고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만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저가 자리에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파동에 꼭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천천히 나눠서 파시면서 총 가지고 있는 물량의 80% 정도를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 이 원전 관련된 뉴스들은 제가 총 모아오면서 전략들을 상세하게 추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원전 관련된 영상,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특히 원전 관련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빼놓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추가적인 좀 선물을 또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원전 관련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정말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12월에서 뭐 11월, 12월 그리고 이번 연도 내에 어느 정도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드리고 있는 삼성 로봇 자료집을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집도 무료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집은 로봇 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핵심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대장주권 종목들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골라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료 자료집을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요, 무료 일일 급등 추천주, 무료 일일 아침 시황, 무료 일일 테마주 정리 자료를 매일 새롭게 올려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되겠죠. 어디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직접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재진 I입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
급등 추천주 시황, 급등 포착 자료 요거 세 개들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요. 무료 아이디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도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설정해 놨습니다. 깨끗하게 운영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용해 보시면 돼요. 지금 왼쪽 상단에 왼쪽 하단에 지금 회원가입 버튼 나오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뭐 사실 이용약관이 딱히 없어가지고 동의해야 될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절차니까요. 예, 보시면 이용약관 동의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메일 주소인데요. 각자 사용하시는 이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입력하세요. 예, 꼭 까먹지 않으실 아이디로 하셔야 됩니다. 예, 들어오실 때 아이디 로그인 하셔야 되기도 하고 자동 로그인 해놔도 가끔 풀리기도 하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아이디 하시라고 해서 네이버 아이디 추천드려요. 네이버 이메일에다가 꼭 뒤에 알맞는 골뱅이 네이버.com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는 12346 12346 쉽게 하시고 성함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아이디 만드시고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단기 추천 종목들 그리고 장전 시황,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전일자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그에 따라서 오늘은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매일매일 아침 시황을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 이외에 다양한 자료집이 있겠지만 특히나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2023년도 두 배 급등 촉별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위에서 두 번째 삼성로봇 총정리 자료집 요거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드리다 보니까 가끔가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돈 받는 거 아니야? 유료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제 어플리케이션 내용을 보시면 매일매일 차트가 이쁜 종목을 찾는 추천주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아침 시황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간 테마주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내년 가장 크게 올라갈 만한 테마들을 싹 다 정리해 놓는 것 사실 이건 여러분들께 해드리지 않아도 투자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수익을 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성실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뭐든지. 저 또한 계속해서 하다가 동기부여를 잃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매일 2,000분, 3,000분이 제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방문해 주심으로써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이러한 성실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서로 얻어갈 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미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은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힘든 시장에서도 분명히 높은 확률의 종목들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내어드릴 예정이니 믿음 가지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